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들 있잖아요. 월말, 반기말, 분기말. 항상 이때 되면 거래가 지지부진해지거나 좀 약화되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항상 나왔었어요.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좀 그런 수급 패턴에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래요. 오늘 보시다시피 거래량 자체도 급감했고,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과 기관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해 줬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폭이 작죠. 뭐 아주 좁은 범위에서 사고 팔고를 했다라는 거고, 기관이 좀 받아줬는데 역시나 금액은 적어요. 거래 자체 많이 안 됐다는 얘기고, 오늘을 어떻게 보면 하루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최근에 상승장에서 이제 먼저 매도 포지션을 잡던 기관이 오늘 다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씩 사들이던 그 물량을 아주 쏟아붓던 흐름에서 오늘은 매도 포지션을 다 잡았다라는 부분, 요게 이제 특징적인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서 뭐 오늘 0.5% 가량이지만 확실한 상승을 보여줬고,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0.01이기 때문에 의미가 거의 없는 하락폭이죠. 자, 코스닥 지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시총 상위주들이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특히 펩트론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펩트론의 흐름을 보면 오늘 7% 마이너스지만 장중에 21%까지 빠졌어요. 이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오전에도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영국에서 GLP-1에 대해서 부작용을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GLP-1에 대한 이거를 원료로 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모두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렸다라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어요.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펩트론은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로 연구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 GLP-1이라는 게 이 단백질을 조작해서 만드는 이런 비만 치료제의 모든 기본적인 이제 원료, 그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일라이 릴리의 협력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 조사한 이 GLP-1에 대한 거를 조사한다고 해서, 부작용 조사한다고 해서 펩트론이 직격탄을 맞을 건 없거든요. 근데 펩트론 주가가 가장 많이 내렸어요.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협력사 중에 이 펩트론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협력사인 일라이 릴리 덕분이니까, 일라이 릴리가 안 좋아지면 펩트론도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실 GLP-1을 가진 이걸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만 일라이 릴리에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펩트론 역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주력인데, 이거를 비만 치료제에 먼저 적용하는 것뿐이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릴 정도로 펩트론이 타격을 받을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21% 마이너스까지 타격을 받을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냐면, 오늘도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마이너스 7%로 끝났어요. 이거는 장중에 14%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저점 대비 14%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펩트론이 오늘 큰 거래는 아니었지만
급락 다음에 바로 밑꼬리 담면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럴 때를 관심둬야 됩니다. 우리도 지난 4월에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지난 4월에 매수를 한 이후에 뭐 쭉 올라갈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해줬고 대부분 매도를 했다가 자 여기서 다시 매수했죠. 여기 왜 표시가 안 돼 있냐. 여기서 다시 매수한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바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네요. 매수 자리를 주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오늘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고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서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이 밑꼬리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일지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한 방향으로 시장을 또는 종목을 너무 보시면 안 돼요. 올라가면 팔아주는 게 순리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사는 것 가장 쉬운 개념이잖아요.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신고가라도 이거에 더 갈 것 같으면 지금 싼 가격이니까 매수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거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급락이 이유 없는 급락이면 싸졌으니까 사는 거고 반등 나오면 팔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유는 있지만 과도하게 적용이 된 마이너스 21%란 말이에요. 아깝죠. 저기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내일 흐름 보면서 결정지면 됩니다. 얼마 정도에 접근할지. 자, 그래서 오늘 펩트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코스피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이 좀 주저앉은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장세를 어떻게 다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심심했어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혼란스러움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추세는 여전히 상승.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좀 많죠. 자, 내일 이슈를 보게 되면 특별한 부분은 없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출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지금? 좀 모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라는 것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y? 왜? 그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증권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기관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 시간을 늘린 것일까? 여기에 주요 이제 골자는 투자 시간 확대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한 투자를 장중에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도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그냥 딱 문자 그대로 보면은 넥스트레이드 다음 시장 대체 거래소라는 건데 거래 시간 늘려서 거래량을 더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증권사는 뭐로 가도 돈을 벌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래 종목 정기 변경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건 모양새인데 이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 있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당해야죠. 적당해야지 이게 너무 큰 욕심을 내면서 활성화시켰다가는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제가 수요일마다 넥스트레이드 종목을 추천드리잖아요. 그때 뭐 드리는지 아시죠? 극단적인 양봉을 드려요. 더 올라가게. 왜냐면 장중에 상승했었던 종목이 넥스트레이드 시간이 되면 수급이 더 붙거든요. 올라간 거야. 오늘 인지도가 제일 높은 종목이잖아. 장중에 몰랐던 사람들이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걔만 뉴스에 떠 있잖아. 사는 거예요. 더 올라가요.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착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지 말아야 될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날 뚝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또 매도할 시간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애프터마켓 시간에는 시간이 될지 몰라도 프리마켓 시간에는 8시부터 9시면 출근을 해야 되거나 업무를 해야 되거나 업무 준비를 해야 되거나 바쁜 시간대거든요. 그거 놓치면 매도 못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마켓 들어오면 시세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애프터마켓에서 매수했으면 다음날로 안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정착이 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넥스트레이드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요 부분 수요일마다 또 그 유튜브 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들 드리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눌림목 공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대체거래소에선. 자, 관심 섹터 보게 되면 AI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피지컬 AI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해요. 로봇주들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너무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슈가 안 붙어요. 이 종목은 상승을 할 때 펀더멘털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자사의 돈이 얼마나 있고 부채는 얼마나 낮으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알려면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는 건 뭐예요? 뉴스죠. 뉴스라는 거를 제가 이슈라고 총칭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로봇주에 부족합니다.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을지언정 앞으로의 성장성을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행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입니다. 근데 젠슨 황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 가능성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이고 더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익성으로 돌릴까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도 그렇고 테슬라는 뭐 진작에 옵티머스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모든 그 대기업들 우리나라 탑5 대기업들이 모두 로봇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해 있죠.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조만간 상장을 준비를 해요. 그럼 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주에서는 항상 클로봇을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도 흐름 보면 차트가 좋아요. 이것도 역시 애프터마켓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텐데 굉장히 여러 번 매매했던 종목 지금도 보유 중입니다. 일부 물량은 보유죠. 항상 이제 추세가 상승이니까 매수가가 의미가 없는 단계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유를 하죠. 잔량은. 지금 잔량 보유 중인데 신규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의 거래량, 이 6월 24일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큰데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준 우리가 수익 실현한 걸 사간 사람들의 물량도 소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봇주 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로봇은 LG그룹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로봇 기업 바로 로보티즈인데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아직 인선이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과기부 장관 후보에 이제 배경훈 이 LG 그룹 출신의 이제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이 두산그룹 관련주인데 이 LG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업들을 다 이제 거치면서 로봇 관련 전문 이제 연구를 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이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제 두산이죠. 오늘은 두산그룹주.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인맥성의 이 어떻게 보면 이슈잖아요. 인맥성의 이슈인데 자 제가 이게 이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던 건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뉴스 기사가 로봇 기사가 그렇게 LG AI 연구원 원장 이 단어를 찾으려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LG그룹 출신의 인선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로보티즈가 각광을 받았는데 안 오르고 있죠.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다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차트 위치에 있는데 아직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상승 나오다가 이렇게 좀 밀렸는데 두산그룹 출신이 아니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전에 굉장히 큰 이 기대감에 두산그룹주들이 상승했거든요. 두산그룹주 일제히 강세. 이 8시 25분인데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대단한 이슈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정말 그냥 일선에 있는 사람들 장관시키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AI 수석은 네이버 하정우 AI 혁신센터장을 임명하더니 과기부 장관에는 LG AI 센터, LG AI 연구원 원장을 지명을 했고 지금 산업부 장관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을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두산그룹주에 대한 강세 배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그룹주가 오늘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 두산그룹주가 지금 여러 섹터에 연결이 돼 있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엄청난 상승 흐름인데 이런 상승 흐름 그러니까 지금 막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거나 이미 성장을 했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이 두산 그룹주들이 불부터 날아가고 있을 때 여기 출신 아니 여기에 있는 현역에 있는 지금 사람을 장관이 지명을 했어요. 인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성장하고 있거나 이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기업들 또는 그 분야들에서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맥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인데 최근에 조정 나왔죠. 근데 급등한 거에 대해서 조정 구간 폭 커요? 안 큽니다. 지금 네이버가 오르는 이유는 하정우 센터장을 AI 수석으로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인맥이었다면 한 번 급등하고 그대로 하락하면서 그냥 이슈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AI가. 그런데 여기 출신을 정부 주요 부처 장관이라든지 수석으로 임명했다는 건 계속 그 산업을 키워주고 성장을 밀어주겠다라는 그 의도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맥주랑은 달라요.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장관이나 수석으로 임명하고 지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의 이 주변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맥주처럼 접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맥주는 제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들은 AI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매일 보고하잖아요. 매일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열죠. 자, 그렇게 되면 관계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다 현역에 있는 사람들 출신이면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한다는 건 그 정책을 항상 생각하고 있겠다는 얘기, 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그룹주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 원전 그리고 로봇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는 포털 AI 쪽으로 확대하면 카카오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 이건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가 정책주를 계속 강조하냐면 지금 중요한 건 거대 여당입니다. 그동안 계속 당파 싸움하면서 정책이 한 3년 동안 공백이었다 그랬죠. 왜냐면 뭐 합시다 싫어 뭐 합시다 싫어 계속 이 싸움이었는데 지금 뭐 합시다 하면 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정책은 한번 하고자 하면 의지만 있으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책주들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오묘하고도 기가 막힌 자리를 만드는 게 상승은 이미 6월달 중순부터 쫙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 이제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되니까 일단 좀 쉬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시작될 때쯤 상승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위치를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주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피지컬 AI 관련주 얘기하다가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에너지 관련주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정책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원전, 그리고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정책으로 밀고 있는, 그리고 밀어야만 되는 이 민주당의 기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까지 해서 에너지 관련주. 오늘은 이게 전력 설비 쪽으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을 그동안 반대해 왔다가 지원을 해줄 만한 명분이 약해요. 근데 신재생을 계속 밀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합쳐서 뭉뚱그려서 함께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더 크게 보는 것. 지금 기사가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송전해주는 바로 이 전력 설비 기업들에게 기사가 더 많이 붙습니다. 원전이나 신재생은 지금 기사가 없어요. 아무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력 설비 쪽에만 기사가 붙어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신재생, 그리고 원전 이거 지원해준다, 뭐뭐 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 정치적인 부분인 거죠. 에너지 관련주까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KBT 관련주인데요. 야, KBT 관련주는 지금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재료가 나왔잖아요. 재료가 나온 게 아니죠. 결과, 성적표가 나온 거죠. K화장품이 미국 수출 이 총액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출 1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을 제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1위가 아니라 2위구나. 어쨌든 미국을 제치면서 이제 2위가 됐고, 프랑스가 지금 1위군요. 그 프랑스를 넘어서고 1위 등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잖아요. 화장품은 트렌드예요. 근데 지금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K 웹툰부터, 원작부터, 원작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영화화, 드라마화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저렇게 생기고 싶다라는 이 강한 욕구를 자극하면서 화장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그렇게 사로잡았고, 한한령 이후에 중국이 막히니까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10년 전의 문화는 일본이 주도했고, 그 전에는 그 전에 10년은 미국이 주도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명품이라는 건 유럽에서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명품이나 이런 것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트렌드예요. 10년간 미국이 했던 것, 일본이 했던 것, 이제 바통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고요.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단발성이지만 이 성장폭이 어마어마해지고 중국까지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화장품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는데, 제가 원래 얘기를 드렸던 건 실리콘2였어요. 실리콘2를 얘기를 드리다가, 왜냐면 실리콘2는 플랫폼 기업이라서 화장품 생산을 안 해요. 유통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했죠. 지금 실리콘2가 각광받고 있는 건 폴란드에 있는 물류센터인데, 우리나라 유럽 전진 기지 교두보예요. 여기 폴란드의 물류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주가가 한 2주간 안 갔거든요. 답답하죠. 요즘 장세가 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보기 장세이나 윈도우 드레싱 효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고가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신고가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이제 기업 평가 내린 거 그 이상으로 가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60%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바이오비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 SMCG 같은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냥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주가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토니모리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탄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토니모리와 같은 기업들도 잘 살펴보시고요. 실리콘2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전 더 있다고 봅니다.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상승이에요. 이제 2차 파동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힘을 못 얻었거든요. 받질 못했어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만 있었지 해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해제가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 모두가 좀 파격적인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 업종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정책으로 엮이는 건 이 위에 두 개고, 나머지 밑에 이 K뷰티라든지 정책으로 엮이지 않는 쪽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K뷰티를 보면서 또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경협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지금 계속 현 정부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상법 개정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원익을 추천드렸습니다. 원익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상법 개정, 이거 오늘도 말이 많아요. 이거 만약에 상법 개정안 들어가면 경영권 지킬 수 있을지나 의문일 정도로 그러니까 기업을 적으로 간주하고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기업에게 모든 것들을 내놓아라라는 형식의 상법 개정안인데,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점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예전에 드린 것처럼 자회사 가치를 지주사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지주사가 지금 주가들이 다 낮은데 시총이 작단 말이에요. 얘네들 시총이 커진다는 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 지주사들 주가만 올라도 솔직히 코스피 지수 신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법 개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원익이었고요. 또 한 번 매매가 또 가능하겠죠. 자, 이제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양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좋았습니다. 양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펩트론 빼면 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이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엄청나게 갑니다. 대단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30만원 선 재도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특히 이제 3분기 시작되면서 이제 실적 시즌 올 텐데, 그 실적 시즌이 왔을 때 또 한 번 고가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될 겁니다. DDR5 감산 효과가 마이크론에서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가능성이 충분하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이런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굵직한 뉴스가 좀 없었어요. 두산그룹주 설명드린 대로 뭐 이런 뉴스 나왔지만 5호장의 상승폭 반납했고, 차트들 보셨죠. 화장품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단발성으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단발성으로 수급이 몰려도 일단 주가 상승은 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동안 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도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만큼 화장품주를 봐야겠지만 시장을 끌고 갈 만큼의 강한 이제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 관련주, 뭐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진전기나 산일전기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력을 갖고 뚜렷한 상승을 보이는 섹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반기 말이라는 그 효과 때문입니다. 핀테크 관련주들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것 하나만 두고도 한 30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상승한 핀테크 관련주는 있단 말이에요. 이슈가 나오는 종목만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 핀테크 관련주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핀테크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이잖아요. 초반에 정책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온 거고, 근데 또 최근에 또 그렇게 고가에서 많이 하락했죠. 제가 아까 이 정부의 행보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 그랬죠. 뭔 얘기였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히 정부에서 이제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추진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저는 물음표예요, 사실. 왜 필요하지? 없어도 되잖아. 우리는 모든 게 너무나도 편하게 핀테크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없어도 돼. 그런데 이 다른 국가들에선 이 기초 자산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코인으로 전환해서 거래하는 것이 더 편의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키우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뒤처질 수는 없잖아. 핀테크 강국이. 그래서 정부에서 밀어줄 거예요. 근데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이거 기초자산이 부실한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코일런 일어나면서 대규모 피해자 발생한다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초자산이 확실한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도 제1금융권에서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들, 카카오를 등에 업고 금융권까지 진출한 카카오예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에서 핵심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다른 중소규모의 기업들 종목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너무나도 시총이 적은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 출원하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인 섹터가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겁니다. 오늘 이슈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들은 많은데요. 그 종목들은 대부분 아주 가벼워요. 주도력이 있다기보단 단기 트레이딩성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성 등락에 오늘은 그냥 좀 시장에 하루 종일 좀 시달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은 최근 강세를 보인 섹터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옥석 가리기에 동참하면 됩니다. 많이 오른 만큼 뭐 매물 소화 과정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력을 갖는 이 종목 선별 중요합니다. 활발한 장세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얘기들, 종목들 얘기를 쭉 드린 거고, 조금 더 종목을 파보면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저는 주도력보다는 트레이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 오르네요. 네, 어마어마하네. 휴림 로봇이 이제 로봇주 중에 상승했는데 다른 로봇주 안 가는데 얘만 가요. 왜 얘만 가? 어째서? 도대체 왜? 원전 해체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로 간다기보다는 원전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의 이슈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섹터가 성장하는 데에서 최대 수혜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림 로봇 혼자만 뉴스가 붙어서 로봇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봇주에서 로봇주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원전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개별 이슈만 붙은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 이렇게까지 상승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급이 그냥 몰렸을 뿐이에요. 얘야말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오늘 톡톡히 좀 봤을 겁니다. 근데 내용은 정말로 좋습니다. 3분기 수익성 개선. 3분기 수익성 개선으로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시가총액이 18조 원이나 되는 기업이 20%가 상승한다는 것은, 25% 상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익성 개선, 단순히 수익성 개선으로. 그런데 올랐잖아요. 오르면 좋은 거지. 배터리 판매 호조. 지금 배터리 판매 호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기업은 SK 이노베이션밖에 없을 거예요. 3분기 수익성 개선인데, 잘 봐봐.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하락한다고 나오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판매 호조를 쓸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다 판매가 떨어지고 있어. 왜냐면 전기차가 팔려야 2차전지가 나가는 거거든. 우리가 에너자이저를 수백만 개를 써봐야 전기차 배터리 하나 파는 것만도 못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SK 이노베이션만큼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이제 미국의 메타 플랜트 가동을 하면서 이 효과를 SK온이 보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기차를 만들지 2차 전지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만드는 2차 전지에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에 SK온의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2,075억이나 받았네요. 이거 근데 실적을 좀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성장성의 SK 이노베이션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 분야로 쪼개고 또 SMR 분야로 쪼개고
이렇게 다 쪼개면은 아마 SK온 주가는 쭉 내려가고 다른 쪽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다 한데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개별 이슈만 갖고 오른 거예요. 2차 전지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얘만 개별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종목들이 오른 게 아니라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승했다.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이렇게 반영받아서 올라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쉰 종목들은 다 시세 흐름이 끝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활발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요, 이 정책주들이 좀 더 뚜렷해질 거예요. 좀 더 뚜렷해지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보여줄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대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의 추세가 나온 다음에 이 대세 상승을 이끌어가는 섹터나 이 테마는 3개월가량, 그러니까 한 분기를 상승해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을 또 한 분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또 눌려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상승 3개월, 조정 3개월, 그 다음 상승을 또 3개월간 이끌어가면서 여기서 진정한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다면, 이 상승을 실패하면 그건 아직은 현실성이 없는 섹터나 테마로 분류가 돼요.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거의 6개월 정도 상승했다가 1년여를 눌리다가 상승 흐름을 반짝 가져갔다 밀렸는데 너무 텀이 길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 2분기, 1분기는 우리가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수익을 올렸고요. 2분기 때는 우리나라 대선 효과를 보면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럼 이 3분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저지른 관세 전쟁의 결과, 그리고 2분기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로 나온 정책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실질 수혜를 누가 받느냐, 이런 것들로 3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얘기는 3분기에 우리가 매매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시장은 항상 3분기가 가장 좋지 않아요. 썸머 랠리가 나오고 그걸 끝으로 조정받고 연말까지 횡보하는 장세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올해만큼은 그 흐름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훨씬 매매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잖아요. 3분기이자 하반기의 시작, 7월의 첫날입니다.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내일 시장을 맞이해 주시고, 내일부터 뭐 바로 하반기니까 상승 시작하고 올라가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고,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빌드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인식하고 보면 많이 올라왔네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6개월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이 2025년 상반기는 여러 해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랑 밀접한 대선이 2번이나 있었고, 일단 미 대선 지난해였지만 1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트럼프가, 미 대선 트럼프의 취임이 있었고,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또 가장 중요한 나라, 관계에 있는 나라가 대통령이 둘 다 바뀌었어요. 올해 둘 다 바뀐 거야.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한 시기이자 또 반대로 보면 기회의 시기입니까? 그런 상반기를 우리가 잘 보냈고,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올해 상반기만큼은 미증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도 수익 잘 올렸어요.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반기도 우리 확실한 멋진 수익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익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편안한 오후 푹 쉬시고 내일 하반기 오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